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리원 박동희 변호사입니다. 네. 제 눈동자가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PD님들이 갑자기 사무실도 들이닥치셔가지고 오늘 저랑 이제 재판하는 거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재판 한번 나가보시면서 어떤 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판하러 출발할 건데 오늘은 조금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재판이라서 네, 같이 차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변호사 일을 하면 정말 재판만큼이나 운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재판이 가까운 곳에서 열리면 또 이제 편하게 또 갈 수 있지만 지방 재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실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거의 사무실에서 주로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해봐야 뭐 가까운 사무실 근처 재판정에 이제 재판하러 간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재판이 전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뭐 오늘같이 차를 타고 갈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어릴 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한 2, 3학년 때부터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가족사가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제 어린 마음에 철이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또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 근데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뭐 다른 변호사님이 쓴 뭐 변호사 관련된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 아 내가 원하는 직업이 이런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변호사를 꿈꿨습니다. 네. 좀 고집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좀 사람이 단순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꿈이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변호사를 꿈꿔왔고 그렇게 대학도 진학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꿈꿔왔던 이제 뭐 시간이 자유롭고 이런 것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사건이 많고 재판이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좀 다니는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직업 탐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지냅니다. 이게 힘든 일은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고민을 대신 해주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얻는 보람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게 직업적인 특성상 어떤 사회정의라던가 그건 좀 낯간지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약자 그리고 억울하신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정말 변호사로서의 또 보람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참 직업적으로는 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뭐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직업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뭐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네. 마스크 벗고 지내실까요? 예. 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공부를 저는 좀 엉덩이로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시험머리가 있거나 좀 요령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보면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수험 적합성이 맞는 인재라고 할 만큼 시험에 특화되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더 좀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제가 쉽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뭐 합격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남들보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공부도 뭐 적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밥 먹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그냥 독서실에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고
이런 거를 거의 뭐 좀 오랜 시간을 했죠. 그런 인고의 세월을 버텼죠. 사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이나 이제 다른 지인분들한테도 이 길이 정말 쉽지는 않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접근을 하는 걸 일단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 건강이나 체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끄러운 점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살도 굉장히 많이 쪘고,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교통수단을 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걷는 것도 많이 좀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건강 걱정을 많이 해서 운동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게으른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지 라고 지금 집에 말한 지도 한 2달 정도 돼간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뭐 헬스장도 등록하지 않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반성을 매번 반성은 합니다. 매번 반성을 하고 운동은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일의 핵심은 전 첫 번째로 일단 내 의뢰인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판을 가게 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다양한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의뢰인이 하는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눈으로 사건을 먼저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변호사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법리가 중요하다, 뭐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말 우리 의뢰인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정말 진실과 근접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뭐 법리와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더 뛰어나신 어떤 재판장님들이나 이제 또 변호사님들께서 많이 만들어 오신 부분이니까 또 학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 학문적인 또는 어떤 그런 이의를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의뢰인이 말하는 어떤 말을 정말 잘 이해해서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판부에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재판 날이 재판이 타 지역에 있다, 조금 1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시간 이전에는 좀 출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사정에 따라서 피치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있거나 내가 과연 이 재판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될 만한 사건이 몇 번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재판에 늦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법정 앞에 차를 버리고 재판장에 뛰어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재판하는 데는 차가 견인되면 어떡하나?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역도 아닌데 차가 견인되는 차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또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께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법원에 주차장이 좀 협소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 내에 또 넉넉하게 재판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있는 날은 무조건 넉넉하게 재판에 가서 법정 앞에서 차라리 30분, 40분도 기다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근으로 갈수록 조금 현실을 반영하는 듯한 재판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제 재판이랑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전의 재판 같은 경우 조금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호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법적 재판인데 서로 어떤 이제 국민 참여 재판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일반 재판인데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재판 모습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일반 변호사님들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 드라마나 영화는 한 사건을 그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억울함을 해소해드리는 어떤 그런 과정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맡는 사건이 한 사건인 것 같아요. 사건 하나. 근데 실제 변호사님들은 정말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증거 수집이라던가 자료 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십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이제 뭐 영화에서 나오는 변호사님들은 정말 작은 사건을 하시면서 또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멜로에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애도 하시고 뭐 많은 걸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현실과 다르다. 우리 실제 변호사님들은 정말 뭐 밤새워 야근하시면서 뭐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실제 변호사 생활인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조금 그런 거는 좀 왜곡된 듯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원 주차장의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자리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를 하면 됩니다. 이게 주차가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이제 재판 다닐 때 주차 공간이 너무 없거나 협소해서 사실 저도 이제 재판장 다가가면 이제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어요. 아, 주차장 있다, 주차장 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제발 주차 바로 하자. 네. 오늘은 자리가 때마침 나서 주차를 마쳤고요. 네. 이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법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재판 잘하셨나요? 아. 네. 우려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다행히 잘 된 것 같아요. 재판장님도 좀 저희 편 이제 손을 많이 들어주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 이제 재판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 그 재판만 준비 잘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해서 내일 재판도 준비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뭐 필요한 서면 있으니까 서면도 한 번 더 저희가 작성을 해서 재판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날이 많이 춥네요.